기술적인 면이나 아니면 또 이런 통신 전문가분들이 좀 말씀하셨다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연 정치적 측면에서는 어떻고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정치적 측면에 대해서는 어떨까 하는 부분을 강원택 교수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원택입니다. 오늘 나경원님께서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체로 가나다 순으로 토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체로 빨리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거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버먼트 2.0은 굉장히 멋진 말 같습니다. 이게 요즘에 이용한 일종의 유행어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전자정부랑 가버먼트 2.0은 뭐가 다른 거야?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먼트 2.0이라고 굳이 다른 표현을 쓰는 거는 전자정부랑 다른 어떤 가치라든지 어떤 본질적인 특성의 변화를 추구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아까 발제하신 분들, 또 소개하신 분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결국은 소위 웹 2.0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참여라든지 개방이라든지 공유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참여, 개방, 공유라고 하는 것은 전자정부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는 공급자인 정부의 측면에서 어떤 이런 인터넷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용을 받아놨다면 거버먼트 2.0이라고 한다면 보다 그 공공정책의 소비자, 다시 말하면 시민이든 국민이든 이런 소비자들의 시각이나 참여나 그들의 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해졌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될 방향은 공급자 측면인 정부 사이드에서 어떤 플랫폼을 제공을 한다든지 어떤 환경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 공공정책의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또 그런 환경, 그런 의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동안의 논의는 대체로 여전히 공급자 중심인 정부 측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저는 그런 류의 논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전자정부의 논의와 별다른 사실상의 차이는 없다. 그냥 발만 멋진 것 같다. 그래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논의도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들어올 거냐,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에 몰려있지 국민들이 생각하고 참여하려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보면 여전히 2.0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민주적 참여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여전히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전히 거버먼트 2.0이 접근되고 있다. 이거는 본질적인 한계가 뚜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저는 전자정부의 것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본질적인 어떤 사회적 변화로 거버먼트 2.0을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우리가 거버먼트 2.0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열린 마음을 정부 측에서 갖고 있느냐, 혹은 정치권에서 갖고 있느냐. 일단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 문제를 출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귀 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 다음에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무슨 소리를 해도 좋다. 이런 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아까 발제하셨던 패널님께서 통례보다는 콜라보레이션이 중요하고 독점보다는 개방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유재한 분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어떤 행정적인 장벽에 막혔습니다만 정치적 환경으로 봤을 때는 저는 MB 정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네티즌들의 의사표현을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과거 이전 정부에 비해서 인터넷 공간상에서 의사표현이라든지 어떤 활동은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부산 쭉 발전되어 왔다고 하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도 쓰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깔아놓은 인프라와 관련된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은 한국 대단히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깔아놓은 인프라를 토대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토론을 하고 혹은 반대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용을 하면서 그것을 어떤 하나의 그 사회적인 합의 혹은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든지 혹은 나를 비판하는 이야기라든지 혹은 나랑 견해가 다른 이야기라면 우리는 그걸 누르고 싶어 하진 않는지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거부먼트 입장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권력자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관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부분에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아래에서 생겨났던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그것을 수용하겠다. 그리고 규기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정한 정도 난 용인할 마음의 아량과 태도가 되어 있다. 그런 개방성이 있다. 그런 경우에만 저는 이 2.0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즘에 있어서의 나타나는 부분들은 거버먼트 2.0.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거버먼트 2.0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그동안 앞서 나가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런 사용자의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대단히 오히려 지금 뒤쳐져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냐. 이게 저는 가장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유사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정부 자료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지적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지적도 이외에도 민감한 조례들은 정부에서 잘 안 풀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 판결문 같은 거 다운받아서 보기 어렵고요. 가서 다 열람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자금 관련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이나 선거 끝나면서 보고한 것들도 석 달 동안 가서 직접 보고 그 복사도 안 됩니다. 가서 직접 손으로 베껴와야 됩니다. 내용들 같은 거. 그런 거 안 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단히 예민하고 중요한 자료들은 정부에서 올릴 생각이 없습니다.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버먼트 2.0 하고 싶으면 보다 과감하게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환경적 변화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을 해야 되지 이걸 자꾸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가지고 그것을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거버먼트 2.0을 이루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적 추세다.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뜻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거버먼트 2.0 한다니까 정부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을 다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 전자정보 관련된 부분을 쭉 한번 리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공되어 있는 형태들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정말 그걸 다 할 수 있느냐? 플랫폼 만들면 다 들어오느냐, 또. 저는 그것도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시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합시다. 아까 영국 보니까 우리 집 동네 도로 고장난 거 올리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도 있습니다만 예컨대 서울시가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와 관련되어 있는 사이트나 플랫폼을 열어서 그거를 수용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아니면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그 인터넷 카페 다음이라든지 네이버에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이 동네 가면 여기 무슨 뭐가 잘못되어 있고 저기 뭐가 잘못되어 있고 그런 데 대한 인포메이션 아마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알 겁니다. 그럼 민간 부분에서 만들어져 있고 자율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거기서 생성되는 정보를 정부가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네트워킹. 그러니까 정부가 먼저 나서서 가버먼트 2.0이 중요한 거는 플랫폼 만들어줄 테가 니네 들어와라가 아니라 정부 스스로가 찾아가서 그런 집단들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면 얼마나 더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권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이제는 시민사회의 성장, 시민사회의 자율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존중하고 그 시민사회 역동성 이런 것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울시 계신 분이 말씀하실 때 도망가야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환경
이제 편안하게 정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고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저는 거버먼트 입점령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수적인 환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토론이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